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시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은 차갑고 자꾸만 어지러우시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이제 정말 늙었구나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소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김순덕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 이제 죽으라나 봐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물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이게 뭔 고생입니까? 고혈압 때문에 소금 완전히 끊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밥맛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김 어르신은 고혈압 진단 후 3년째 극도의 저염식을 하시면서 오히려 몸이 망가져 가고 계셨어요. 김치도 안 드시고 국도 안 드시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나트륨 함량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드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고 근육량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지셨어요. 변비는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시는 상황이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방법을 3주간 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시장도 가고 밥맛도 돌아오고 변비도 없어지고. 이런 변화가 소금 하나 때문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너무 건강해졌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혈압도 오히려 안정화되셨다는 거예요. 180, 100이었던 혈압이 140, 85로 떨어지셨고 심장내과 선생님도 뭔가 다른 걸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에서 15년째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1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진실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환자분들께 무조건 저염식을 권했었어요. 소금 끊으세요. 김치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 하루 2g 이하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염식을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원인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금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응급실에 자주 오시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고 활력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상식이 잘못된 연구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속아온 소금에 대한 거대한 오해,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기적 같은 변화들, 그리고 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심하다. 손발이 차갑고 자주 어지럽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한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피곤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의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김순덕 어르신처럼 3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비법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물을 하루에 3리터씩 마시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날까요? 소금 완전히 끊었는데 왜 혈압이 더 올라가죠? 김치도 안 먹고 국도 안 먹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죠? 변비약을 먹어도 왜 소용이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토로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시는 걸 보면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치료한 박철수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의사가 소금 끊으라고 해서 2년째 김치도 안 먹고 국도 안 먹어요. 아내가 음식할 때 소금 한 알갱이도 안 넣게 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치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더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박 어르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완전한 무염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고 나물도 소금 없이 무쳐서 드시고 생선도 구울 때 아무 간도 안 하고 드셨어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도 나트륨 함량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절대 안 사오셨고요. 그런 생활을 2년간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만성 변비로 3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시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관장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무기력으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고 텔레비전 보는 것조차 귀찮아 하셨어요. 2년 동안 10kg이나 체중이 빠지셨는데 그것도 근육량이 대부분 빠진 거였어요. 팔다리는 젓가락처럼 가늘어지고 얼굴은 푹 꺼지셨죠. 가장 무서웠던 건 어지럼증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기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지어 쓰러지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3번이나 가셨는데 갈 때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우리 몸의 70%가 바닷물과 같은 염분 농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도 짭니다. 땀도 짭니다. 침도 짜고 심지어 혈액까지 모두 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도 짜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염분과 함께 자란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우리 몸속 세포들이 모두 바닷물과 똑같은 0.9% 염분 농도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짜도 안 되고 이것보다 싱거워도 안 돼요. 정확히 0.9%여야 해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은 매일 얼마나 많은 체액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아세요? 위액만 1.5리터, 췌장액 1.5리터, 담즙 0.5리터, 침 1.5리터, 소장액 2리터, 총 7리터가 넘는 체액을 매일 새로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근육에서 염분을 빼서 뇌와 심장에 공급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둘째, 뼈에서 미네랄을 빼와서 급한 불을 꺼요.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져요. 셋째, 신장이 과로하며 염분을 재흡수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신장에 무리가 가요. 넷째, 혈관에서 수분을 빼내어 중요한 장기에 공급해요. 그래서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요. 결국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저염식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거죠.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려요.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만 부으면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소금이 있어야 물을 꽉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하루에 물 4리터씩 마시면서 소금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물도 많이 마시고 소금도 끊었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응급실에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수액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은 수액이 뭔지 아세요? 바로 0.9% 생리식염수였어요. 소금물이었던 거죠. 저염식을 장기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이 차례대로 일어나요. 초반 3개월 정도까진 만성 피로가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변비가 심해져요. 6개월 정도 되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요. 잠도 잘 안 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어요. 1년 이상은 심각한 대사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증가하고 근육이 급격히 빠져서 거동이 불편해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위험해요.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30% 감소하고 근육량도 매년 2%씩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저염식까지 하시면 정말 빠른 속도로 몸이 망가져요. 그럼 의사들은 왜 저염식을 권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뭘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모순적이에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탈수 증상을 보이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0.9%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직접 넣습니다. 하루에 1리터씩 때로는 며칠간 계속 넣어요. 심한 경우에는 5리터까지도 넣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혈압 오를까봐 걱정하는 의사는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중에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생리식염수를 더 빨리 넣어요. 수술 후에도 계속 소금물을 넣고요. 그런데 그 환자가 퇴원할 때는 소금 끊으세요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한 이정우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 혈압약 15년째 먹는데 왜 자꾸 수치가 올라가나요? 소금은 진작에 다 끊었는데 김치도 안 먹은 지 10년 됐어요. 국물도 거의 안 먹고 외식도 안 해요. 그런데 왜 혈압이 계속 올라가죠? 이분의 혈압 기록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혈압약 복용 전 150, 90 경계성 고혈압. 5년 후 160, 95 1단계 고혈압 약 한 종류. 10년 후 170, 102단계 고혈압 약 두 종류. 15년 후 180, 105 3단계 고혈압 약 세 종류. 약은 점점 더 세게 먹고 종류도 늘어나고 소금은 점점 더 적게 먹었는데 혈압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다른 환자분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염식을 철저히 하시는 분들의 혈압이 오히려 더 잘 올라가고 혈압약 개수도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의학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고혈압의 실제 원인들은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좁아져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 혈액이 끈적해지는 겁니다. 당분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이 걸쭉해져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세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쌓이고 수분 불균형이 생기면서 혈압 조절이 안 돼요.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요. 다섯 번째, 비만과 운동 부족이에요.
체중이 늘어날수록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소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소금 부족이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 상태일 때는 어떨까요? 적절한 소금이 들어오면 혈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도 적당히 이완되어 있고 심장도 편안하게 뛰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정상 범위를 지켜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탈수다 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신장에서 즉시 알람이 울려요. 혈액이 부족해. 혈관을 급히 수축시켜서라도 혈압을 올려야 해. 둘째,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염분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고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켜요. 셋째, 심장이 더 빨리, 더 세게 뛰기 시작해요. 부족한 혈액량을 빠른 박동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의사들은 저염식을 권할까요?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의료진이 받은 교육이 1950년대 잘못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 정제염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천연소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둘째, 극단적인 고염식 실험이었어요. 하루에 30g을 먹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5에서 10배예요. 셋째, 다른 생활 습관 요인들은 무시했어요. 운동, 스트레스, 수면, 비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넷째, 단기간 연구라서 장기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는 그룹 하루 2g 이하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적당히 먹는 그룹 하루 3에서 5g 사망률이 가장 낮았어요. 너무 많이 먹는 그룹 하루 7g 이상 사망률이 약간 증가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너무 적게 먹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소금이라고 해도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소금 종류부터 제대로 골라야 해요. 마트에 가보시면 소금 종류가 정말 많죠?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정제염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이 바로 이거예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염화 나트륨만 99.9% 추출한 거거든요. 하얀 색깔의 입자가 고우니까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해로워요. 왜냐하면 나트륨만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은 거의 없거든요. 마치 설탕처럼 정제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천일염이에요. 바닷물을 넓은 염전에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거든요. 회백색이며 입자가 굵고 나트륨 외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20가지 이상의 필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제염의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정제염은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 나트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트륨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들과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만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바이올린을 잘 연주해도 다른 악기들이 없으면 완전한 음악이 될 수 없잖아요. 천일염의 놀라운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천일염에는 바닷물 속 80여 종의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단순히 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이 있어서 음식 고유의 맛을 살려주고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있어서 몸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염화 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써 있다면 정제염이에요. 반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천일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색깔과 질감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하얗고 고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백색이 좋아요. 약간 습기가 있고 굵은 입자가 더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보슬보슬한 느낌이 나야 해요. 세 번째, 원산지와 제조 방법을 확인하세요. 청정 지역에서 자연 건조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천일염이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정에서 쉽게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국산 천일염은 손으로 누르면 쉽게 부서져요. 수입 천일염은 잘 부서지지 않고 정제염은 고운 가루처럼 사르르 흘러내려요. 물에 녹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천일염은 물에 녹인 후 바닥에 약간의 침전물이 남아요. 이게 바로 미네랄이거든요. 정제염은 깨끗하게 녹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두 번째, 섭취 방법이 정말 핵심입니다.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섭취법 기상 후 첫 물 한 잔 200ml에 천일염 0.5g을 넣어 드세요. 새끼손가락 끝마디 크기 정도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정확히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만드셔서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30분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밤새 8시간 동안 수분과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충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점심 섭취법 식사와 함께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드세요. 국물을 통한 자연스러운 염분 보충이 됩니다. 김치도 조금씩은 드셔도 돼요. 다만 김치를 드실 때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김치 자체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젓갈류도 가끔은 괜찮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저녁 섭취법 하루 중 가장 적게 드시고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드시지 마세요. 밤에 염분을 많이 드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때는 국물보다는 나물이나 구이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체질별로도 다르게 드셔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체질로 나눌 수 있어요. 냉체질 분들, 그러니까 손발이 항상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에 소금 0.8g을 넣어 드세요. 하루 2-3회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생강이나 계피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열체질 분들, 얼굴이 잘 달아오르고 변비가 있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상온의 물에 소금 0.5g을 넣어 드세요.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시고 하루 1-2회만 드시면 돼요.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식전 30분에 소금물을 드세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한 번에 100ml씩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돼요. 안전한 소금물 만들기 레시피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끓인 물을 식혀서 40에서 50도로 맞춰주세요.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미지근한 정도면 돼요. 물 200ml당 소금 0.5에서 1g을 넣으세요. 티스푼으로 하면 4분의 1티스푼 정도예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 30분 이내에 마시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네랄이 침전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고 혈압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처음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세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분들은 절대로 혼자서 시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지도하에만 시행하세요. 부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시고 소량부터 매우 천천히 시작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소금 보관법도 중요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좋아요.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시고 금속 숟가락은 피하세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최간수님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혈압약을 20년째 먹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기만 해요. 지금 3가지나 먹고 있는데 혈압이 170, 95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소금은 10년 전부터 완전히 끊었는데 왜 이럴까요? 이분도 정말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음식할 때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심지어 빵을 드실 때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개월간 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2주 후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4주 후 혈압이 160, 9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6주 후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2개월 후 혈압이 130, 75로 떨어지셨어요. 혈압약을 의사 승인하에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30년 만에 약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건 정말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1000이렴 0.5g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마신 것.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부족한 염분은 소금물로 보충한 것. 정말 그게 다였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일주일 만에 매일 시원하게 나와요. 이게 소금 때문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났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식생활은 소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해요. 건강한 식생활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좋은 재료를 선택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드시고 전분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도 생선, 계란, 콩류를 고루 드시고요. 두 번째,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튀기고 볶기보다는 삶고, 찌고, 데치는 방법이 좋아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보다는 담백한 요리가 더 건강해요. 세 번째, 간의 균형을 맞추세요.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적당히 간을 맞추세요. 소금뿐만 아니라 마늘, 생강, 허브 등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네 번째, 국물 섭취를 늘리세요. 체액과 소화효소 생성을 위해 맑은 국물을 자주 드세요. 멸치 국물, 다시마 국물, 사골 국물 등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제철 음식을 드세요. 계절에 맞는 신선한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몸과 마음의 조화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몸은 돌보시지만 마음은 놓치세요. 좋은 감정만 추구하지 마시고 슬프고 외로운 감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내면의 에너지가 편안해야 진정한 건강이 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격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잘 오게 돼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 7시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입이 자주 마르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자주 피곤하신가요? 변비가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혹시 체액 부족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독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무엇보다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저염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라. 생명의 근원인 체액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